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린 불꽃야구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변화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JTBC의 가처분 결정 이후 모두가 멈출 것이라 예상했던 그 순간 오히려 더 크게 번지고 있는 불꽃야구의 진짜 방향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3명의 감독, 김성근, 김재박, 구대성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차분히 해석해보겠습니다. JTBC의 가처분 결정 이후 많은 사람들은 불꽃야구가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작, 공개, 유통 전반에 제약이 걸렸고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으며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프로그램은 명백한 위기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언제나 문서와 판결문으로만 설명되는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규정 바깥에서 움직여온 것이 한국 야구의 역사였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을수록 더 커지고 제한할수록 더 확산되는 역설적인 상황. 지금의 불꽃야구는 단순히 한 방송사가 만든 예능 프로그램이 멈췄느냐, 이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안은 누가 야구의 현장을 규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야구라는 콘텐츠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제작진도 플랫폼도 아닌 3명의 인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성근, 김재박, 그리고 구대성입니다. 이 3 감독은 단 한 번도 공동 기자회견을 연 적이 없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함께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선언이나 합의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어진 발언과 행보를 종합해보면 이들은 놀랍도록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 메시지는 성명서가 아닌 행동으로, 인터뷰 문장이 아닌 선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근 감독입니다. 불꽃야구의 상징이자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실제 야구 현장으로 인식되게 만든 핵심 인물. 법적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에 강한 팀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패배가 아닌 또 하나의 승부로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신론이나 응원의 언어가 아닙니다. 야구에서 위기는 곧 재편의 시작이며 새로운 전술과 질서가 등장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김성근 감독이 이 상황을 끝이 아닌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꽃야구는 멈춰야 할 예능이 아니라 환경에 맞게 다시 정렬되는 야구 현장이라는 인식, 이 인식이 유지되는 한 프로그램의 형태가 무엇이든 현장은 계속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야구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곧바로 김재박 감독의 발언과 연결됩니다. 김재박 감독은 유튜브 콘텐츠에서 올타임 드림팀을 이야기하던 중 지명타자 자리에 특정 선수를 언급하며 던진 한마디로 판을 흔들었습니다. 팀 하나 만들어서 메이저로 가야죠. 겉으로 보면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발언은 김재박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장입니다. 김재박 감독은 늘 제도 안에 안주하기보다 제도 밖에서 새로운 판을 상상해온 지도자였습니다. 기존 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구조를 바꾸는 선택을 반복해온 인물, 그가 불꽃야구를 언급하며 메이저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방송 콘텐츠가 아니라 야구의 연장선 위에 올려놓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방송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한국 야구가 축적해온 경험과 인물의 집합체라는 인식이 이 한 문장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예능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와 웃음을 소비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현장과 도전, 이동과 확장의 서사를 품은 야구 프로젝트로 변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3번째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구대성입니다. 구대성이라는 이름이 이 흐름에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또 한 명의 유명인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야구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인물이며 동시에 한국 야구가 해외로 확장될 수 있음을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논의가 예능의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구대성의 존재는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현재 구대성은 중국 프로야구 무대에서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불꽃야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불꽃야구와 관련해 어떤 공식 계약이나 공동 발표를 한 적도 없고 공개석상에서 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연결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선수 이동의 방향입니다. 불꽃야구를 통해 주목받은 선수의 해외 진출 과정,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인맥과 선택의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 야구가 더 이상 국내 무대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구대성은 선수 시절부터 국내 레전드의 해외 확장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그 상징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중국 무대에서 새로운 팀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점은 불꽃야구가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스튜디오 예능이 아니라 실제 훈련과 경기, 그리고 현장의 긴장감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포맷은 국내를 넘어 해외 무대로 이동할 때 오히려 더 강점을 가집니다.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 차이보다 야구라는 공통 언어가 먼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대성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해집니다. 야구는 특정 방송사의 소유물이 아니며 특정 국가의 무대에 갇혀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 현장이 살아있고 선수와 지도자가 움직일 수 있다면 무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현실적인 증거가 바로 그의 행보입니다. 이 점에서 구대성은 말보다 행동으로 불꽃야구의 가능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다시 김성근과 김재박의 메시지와 겹쳐집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김성근의 선택, 제도 밖의 상상을 던진 김재박의 발언, 그리고 실제 해외 무대에서 결과를 만드는 구대성의 현재.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보면 개별적인 행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이어놓으면 매우 일관된 방향을 가리킵니다. 불꽃야구는 멈추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동하는 프로젝트라는 방향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JTBC의 가처분 결정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였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오히려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름, 같은 시즌, 같은 서사를 유지한 채 이어가는 것은 어려워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대를 옮기고 형식을 바꾸고 이야기를 확장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불꽃야구를 시즌 1의 연장선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재개가 아니라 변형입니다. 기존의 틀을 조금 피해가는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포맷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적극적인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가능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구대성입니다. 그의 존재는 불꽃야구가 국내 예능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이 프로젝트가 더 이상 한 방송사의 판단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현장은 계속 살아있고 무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 것인가입니다. 이제 시선을 불꽃야구를 둘러싼 구조 자체로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단순히 법적 분쟁이나 방송사 간의 갈등으로만 해석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처분 결정이 무엇을 막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입니다. 가처분 결정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동일한 명칭, 동일한 시즌의 연속, 동일한 서사와 인식이 유지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즉, 불꽃야구라는 이름 아래 시즌 1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형태가 법적으로 제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동시에 하나의 출구를 함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단 하나만 과감하게 해체해도 전혀 다른 판단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불꽃야구 시즌 2의 전략적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명칭의 분리입니다. 이름을 내려놓는다는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후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에서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리셋 방식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제작진, 유사한 세계관, 비슷한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예능 시장에서도 시즌 단절과 리브랜딩은 이미 검증된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서사의 재설계입니다. 시즌 1이 팀의 승부와 결과, 기록 중심의 이야기였다면 시즌 2는 완전히 다른 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수의 이동, 도전, 변화, 적응. 이 서사는 경기 결과의 연속성을 의도적으로 끊어내는 동시에 야구 팬에게는 훨씬 깊은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훈련 데이터, 포지션, 전환, 투구 메커니즘, 해외 리그 적응 과정.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예능이라기보다 야구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형식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대의 이동입니다. 이 선택은 앞서 살펴본 세 감독의 메시지가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국내 스튜디오와 한정된 리그를 벗어나 해외 무대와의 교차 콘텐츠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리그, 동남아 신흥 리그, 일본 독립 리그와의 연결은 단순한 해외 촬영이 아닙니다. 무대 자체로 옮기는 순간 기존의 저작권 분쟁 프레임은 자연스럽게 약화됩니다. 동시에 시청자는 훨씬 넓은 야구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플랫폼 전략과도 정확히 맞물립니다. 단일 채널 독점이 아닌 다층 배포 구조. 지상파 혹은 케이블에서는 하이라이트와 핵심 서사를, 온라인에서는 풀 버전과 심화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는 다국어 자막으로 분리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공격의 지점은 흐려지고 투자 회수의 경로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시즌2가 천문학적 투자 규모를 필요로 한다는 분석도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JTBC가 느끼는 압박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만약 새 프로젝트가 기존 불꽃야구의 단순한 복사본이라면 공격은 쉽습니다. 그러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야구 프로젝트로 등장한다면 공격은 곧 자기 모순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 하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여론의 방향도 그 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요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돌아오는 방송이 아닙니다. 다른 길로 나아가는 프로젝트입니다. 형식은 바뀔 수 있고 이름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대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지금의 불꽃야구를 단순한 예능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불꽃야구를 둘러싼 흐름을 조금 더 깊은 층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변화들이 단순한 가능성의 나열이 아니라면 그 다음 단계는 결국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프로젝트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법률, 제작, 플랫폼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맞물려야만 실제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먼저 시간표입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항고와 본안 소송이 병행되는 동안 제작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구간은 법적 공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 재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릅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분기 전환기가 유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편성, 투자, 마케팅을 한 번에 묶을 수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인식을 만들기 가장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새로운 시즌의 첫 공개 시점은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에 가깝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구조를 완성한 뒤 등장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개 방식입니다. 시즌2는 단일 채널, 독점 구조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다층 배포가 핵심 전략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편은 지상파나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심화 버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에는 다국어 자막을 통해 분리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저작권 분쟁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동시에 투자 회수의 경로를 크게 확장시킵니다. 플랫폼 전략이 이렇게 설계될 경우 불꽃야구는 더 이상 한 방송사의 콘텐츠로 묶이기 어렵습니다. 콘텐츠는 분산되고 소비 방식은 다층화되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현장과 제작진 쪽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예능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확장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선언이나 홍보 문구가 아니라 이미 관측 가능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리그와의 접점, 선수 이동과 동행 취재, 이 모든 요소는 각각 흩어져 보면 작은 조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그림으로 모아보면 메시지는 분명해집니다. 국내 예능의 연장이 아니라 국제 야구 프로젝트라는 선언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새 감독의 메시지가 완성됩니다. 현장을 지키며 끝까지 책임을 말한 김성근, 제도박 상상으로 판을 넓힌 김재박, 그리고 실제 해외 무대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대성. 이 세 사람은
한 번도 같은 문장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는 놀라울 만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JTBC가 느끼는 압박의 정체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막으려 할수록 서사는 더 선명해지고 팬의 선택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 싸움은 시청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야구의 다음 장면을 설계할 것인가 라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결국 불꽃야구 시즌2는 돌아오는 방송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이 바뀔 수 있고 무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형식은 더 전문적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입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불꽃야구를 둘러싼 논의는 마지막 핵심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동력, 즉 팬과 여론의 움직임입니다. 어떤 콘텐츠도 시청자의 선택 없이 살아남을 수 없고 지금의 불꽃야구는 그 선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JTBC의 가처분 결정 이후 예상과 달리 팬 여론은 빠르게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 하는가라는 질문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닙니다. 불꽃야구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하나의 야구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입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함께 지켜봤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불꽃야구의 시청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흐름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법적 분쟁의 결과보다 이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불꽃야구는 방송 편성표의 문제가 아니라 야구 문화의 일부로 이동합니다. 팬들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끝났는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까지의 흐름은 분명히 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무대를 옮기고 형식을 재설계하더라도 현장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불꽃야구라는 인식입니다. 콘텐츠의 정체성은 로고나 명칭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벌어지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기존 예능과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합니다. 시청률 경쟁을 중심에 둔 구조가 아니라 참여와 지지, 그리고 장기적인 결속을 기반으로 한 구조입니다. 팬들은 다음 회차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제작진에게도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단기적인 편성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 설계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세대 간 반응의 차이입니다. 젊은 시청자들은 플랫폼과 형식의 변화에 익숙하고 중장년 야구 팬들은 현장의 진정성에 민감합니다. 불꽃야구는 이 두 지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드문 사례였습니다. 바로 이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결국 불꽃야구의 생존 가능성은 법원이나 방송사의 결정이 아니라 이 결속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 현장을 끝까지 따라가는 팬들. 이 두 축이 유지되는 한 프로젝트는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은 그 결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이동하는 프로젝트가 마지막으로 어떤 선언을 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말이 아니라 등장 방식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불꽃야구는 돌아오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꽃야구 시즌1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언제 다시 방송되느냐, 어느 채널에서 보게 되느냐를 묻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의 불꽃야구는 편성표에 복귀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대를 재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근은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이 프로젝트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김재박은 제도박 상상이라는 언어로 불꽃야구를 예능의 영역에서 야구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구대성은 말이 아닌 결과로 무대가 국경을 넘어 확장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단 한 번도 같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을 하나로 엮으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구는 멈추지 않는다. JTBC의 가처분 결정은 불꽃야구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유지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시즌, 같은 서사. 이 틀을 내려놓는 순간 불꽃야구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지는 이미 여러 방향에서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날짜도, 제목도, 채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는 팬들의 결속입니다. 현장이 유지되고 서사가 이동하며 관객이 함께 움직이는 한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시청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 해석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가 야구의 다음 장면을 설계하느냐, 그리고 그 장면을 어디에서 보여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도권은 더 이상 하나의 방송사에만 있지 않습니다. 결국 불꽃야구는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달라질 수 있고 형식은 더 전문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무대는 계속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현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는 팬들입니다. 그 결속이 유지되는 한 불꽃야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불꽃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